살이 찌는 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로 먹느냐, 그게 진짜 이유예요. 밤마다 출출해서 라면 한 젓가락, TV를 보며 무심코 집어드는 과자 한 입, 잠자기 전 달콤한 음료 한 잔. 이건 단순한 습관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세포와 장기, 호르몬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하고 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생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는 에너지를 태우고, 점심에는 영양을 흡수하며, 밤에는 회복하고 저장하는 리듬. 그 리듬이 바로 몸의 질서이고 우리 건강의 중심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질서를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야근으로 늦은 식사,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불빛, 스트레스로 눌린 마음. 이 모든 게 몸의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에도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은 오르내리며 장은 쉴 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피로를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살이 찌는 건 단순히 많이 먹은 결과가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잃은 몸의 SOS 신호입니다. 그 무너진 리듬 속에서 우리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쉬고 싶어요. 제 시간에 회복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시계는 어떤 시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혹시 여전히 야식의 시간에 멈춰 있진 않나요? 몸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되찾는 순간,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피로는 회복되며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리듬을 다시 찾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하루 속 건강 에너지의 흐름을 되돌리는 시간. 이곳은 건강 에너지 도감입니다. 밤 10시 이후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낮에는 에너지로 쓰이던 것이 밤에는 지방으로 저장되죠. 이건 단순히 야식은 살이 찐다는 말이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 즉 시간대별 대사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회복과 저장을 위한 시간을 갖죠. 이 리듬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늦은 밤의 음식이에요.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수면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기관과 췌장은 이미 쉬는 모드에 들어가 있기에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당이 평소보다 더 높게 오르고 그만큼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꾸는 신호를 보내죠. 즉, 야식 저장 모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야식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효율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살이 잘 찌는 시간대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아침은 어떨까요? 아침 햇살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시상하부는 활동 시작을 알립니다.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에너지 회로가 다시 작동합니다. 이 시간대에 먹는 음식은 에너지로 바로 쓰이기 때문에 지방이 아니라 활력으로 변환되죠. 하지만 아침을 걸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지금은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라고 착각하고 낮 동안 들어오는 음식까지도 저장하려고 합니다. 결국 낮에 먹은 점심조차 지방으로 쌓이기 쉬운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몸의 시간표를 보면 언제 먹는가가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음식, 그리고 공복으로 버티는 아침.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의 리듬을 가장 크게 흔드는 주범이에요. 몸은 늘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저장할 시간이야. 지금은 쓸 시간이야.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하고 하루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뿐이죠. 살이 찌는 건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듬이 깨진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리듬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따뜻한 빛이 있는 아침에 작은 한 입으로 몸을 깨우고 밤에는 조용히 몸이 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살이 빠지는 루틴, 그리고 몸이 회복되는 시간표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넘어 몸 전체의 에너지 밸런스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죠. 장은 단순히 뱃속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조율하는 하나의 컨트롤 센터입니다. 장은 마치 두 번째 뇌처럼 행동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와 호르몬이 장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장을 엔테릭 브레인, 즉 장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이유, 그건 단순한 심리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이 직접 장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장은 우리의 감정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긴장하면 장이 수축하고, 불안하면 장내 균형이 깨지고, 슬플 땐 배가 묘하게 텅 빈 느낌을 주기도 하죠. 이처럼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분 센서이자 에너지 관리자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장이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심에는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죠. 이 숫자는 우리의 인체 세포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세균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느끼는 감정, 잠의 질, 스트레스 수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들이죠. 이 미생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몸을 도와주는 유익균, 그리고 방해하는 유해균. 가끔 이유 없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죠. 특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속이 답답하고 식사 후에 피로가 몰려오거나 변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럴 때 그냥 소화가 안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위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속 깊은 곳, 장벽에서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작은 세포들이 벽돌처럼 촘촘히 붙어 몸속을 지키는 성벽처럼 작동하죠. 그런데 그 벽이 조금씩 약해지고 틈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를 리키 거트, 즉 새는 장이라고 부릅니다. 음식 찌꺼기나 독소, 미세한 박테리아 조각이 그 틈을 통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면역 시스템은 곧바로 경고를 울립니다. 이건 낯선 침입자야. 몸은 그걸 적으로 오해하죠. 그리고 면역 세포가 그 낯선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몸 안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피로감, 붓기, 잦은 두통,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도 이 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 그건 장이 지금 너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장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조금만 덜 자극적인 걸 먹어줘. 내가 숨 쉴 수 있게. 잠시 쉬게 해줘.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자주 듣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로, 그리고 단 음식을 통한 순간의 위로, 이 모든 것이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은 회복할 틈을 잃어가죠. 그 결과 장 속에는 염증이 남고 그 염증은 다시 면역을 약하게 만듭니다.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심지어 기분 변화와 우울감까지 모두 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의 염증은 단순히 배 아픔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이고 삶의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장은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 그리고 수면까지 조절합니다. 장을 회복하는 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장을 보호하고 발효식품으로 유익균을 늘리는 일. 그 작은 습관이 장을 다시 복구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장은 조용하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날의 피로, 그날의 기분, 그날의 소화. 모두 장이 보내는 하루의 일기예요. 그 일기를 오늘은 꼭 읽어주세요. 장 건강을 되돌리는 데에는 유산균만큼 강력한 도우미가 없습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균이 아닙니다. 그건 균형을 복원하는 힘이에요. 좋은 유산균은 장벽을 두껍게 하고 나쁜 균이 만든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 대사형 균주를 늘려줍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가세리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은 복부 지방을 줄이고 장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은 약이 아닙니다. 그건 균을 되살리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엔 공복에 유산균 한 포, 점심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곡물, 저녁엔 발효식품 한 입. 이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유산균은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루 6에서 8잔의 물이 균이 잘 정착하고 자라게 만드는 토양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리듬이 몸을 회복시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워보세요. 밤새 쌓인 노폐물이 흘러가고 몸의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점심엔 천천히 균형 있게 현미와 채소, 단백질이 어우러질 때 장은 활발히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점심은 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중심의 시간이죠. 현미, 채소, 단백질이 조화된 한 끼 식사. 그 균형이 장 속 유익균의 밥이 됩니다. 식사 후엔 잠시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짧은 10분이 장의 리듬을 도와주고 소화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 장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를 기억합니다. 저녁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장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순간이죠. 가벼운 샐러드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발효식품 한 입이면 충분합니다. 장은 그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신 몸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식사 후엔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 순간 장은 재생을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몸은 휴식의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허브티를 마시며 하루의 끝을 고요히 정리해보세요. 그 한 모금의 온기가 장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전 핸드폰을 내려놓고 호흡을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몸에게 이제 회복할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지킬 때 장은 고요 속에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살이 찌는 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몸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엔 깨어나고 점심엔 활발히 일하고 밤엔 쉬어야 하죠. 그 리듬이 깨질 때 몸은 균형을 잃고 에너지가 흐트러집니다. 장을 돌본다는 건 단순히 소화를 돕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의 속도를 되찾는 일입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정돈하는 과정이죠.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싶어. 조금만 더 천천히 가자. 물 한 모금이 필요해.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천천히 먹는 것. 그 단순한 행동들이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당신의 하루를 건강하게 바꿉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잘 돌보면 반응하고 쉬게 해주면 다시 회복합니다. 그 단순한 순환이 건강의 진짜 비밀이에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더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도록 건강 에너지 도감이 매일 곁에 있겠습니다.